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또다시 직접 쓴 편지를 보냈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 뉴스도 우리 청와대가 먼저 발표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또 먼저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친서를 보낼 때 한 번도 국회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에게 아니면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내가 김정은에게 어떠어떠한 친서를 내용을 보냈다. 보내고 나서라도 이야기한 적이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어떤 친서를 어떻게 보냈는지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했던 2019년 11월 달에 김정은에게 보낸 친서가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친서와 함께 판문점에서 바로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대한민국을 찾아서 희망을 품고 귀순했던 2명의 청년 선원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판문점에서 이 청년들을 넘겨주면서 이 친서도 함께 넘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두 청년 배를 타고 저 김책에서부터 한국까지 정말 그 목숨을 걸고 탈출해서 한국에 들어왔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체포해서 하루도 되기 전에 그 다음날 바로 눈을 토매고 포승줄로 꽁꽁 묶어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것도 국민들에게 청와대나 국방부나 통일부가 밝힌 것이 아니라 바로 김정은에게 바로 판문점에서 직접 넘겨주면서 그 판문점을 지키고 있는 우리 측 장교가 청와대에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기자가 파악하고 그 메시지 보내는 핸드폰을 사진을 찍어서 공개하는 바람에 북한 선원 청년 2명이 한국에 들어왔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또 이렇게 밧줄로 꽁꽁 묶어서 넘어가는 것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탈북민 단체들 비롯한 탈북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에서 내려오게 되면 문재인을 바로 형사고발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을 찾아온 이 청년들을 그것도 살인자로 몰아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 한반도 영토 섬에서 사는 모든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한국 땅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철저히 조사하고 여기서 재판을 받아도 얼마든지 재판을 받고 처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도 조사 하나마나 하고는 바로 북한에서 12명의 선원들을 살해하고 넘어간 살인자로 몰자 문재인 일당과 그 문재인을 추종하는 국방부 관계자들은 바로 그 2명의 청년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청년들이 넘어갈 때 바로 김정은에게 친서까지 같이 보냈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정은이 직접 노동신문에 게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조선중앙통신이 먼저 보도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김정은에게 이런 편지가 가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발표도 하지 않았는데 김정은이 먼저 이것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 내용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우리 국민들을 짓밟는 듯한 오만 방자기 구지없는 이 젊은 김정은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을 짓밟았는지 이 편지 내용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문재인 이 한심한 대북 굴종도 모자라 김정은에게 사정하듯이 꼭 참석해달라고 의전도 최고로 해주겠다고 했던 문재인. 이 편지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것은 바로 문재인 20일 날인가 북한에 또다시 김정은에게 편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청와대에서 먼저 밝힌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조선중앙통신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국민을 모욕되게 하는 욕되게 하는 우리 국가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이런 노름 좀 그만둬야 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이제 핵실험까지 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마당에 또다시 굴종을 하고 그리고 김정은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이는 듯한 이것을 지금 김정은은 즐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남 갈등을 최악으로 만드는 상황에 그걸 이용하고 있다는 것 문재인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1월 21일 날 문재인이 보냈던 김정은에게 보낸 친서 내용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상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북한은 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한국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는 친서를 보내왔지만 참석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며 거절했다. 북한은 문 대통령이 특사라도 보내달라며 간절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11월 21일 조선중앙통신은 모든 일에는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이다. 11월 5일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민주민주화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이번 특별순회자 회의에 참석해 주실 것을 간절히 초청하는 친서를 종중히 보내왔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어 우리는 보내온 친서가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진정으로 되는 신뢰심과 곡진한 기대가 담긴 초청이라면 그리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 까닭이 없다. 우리는 남측이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부산 방문과 관련한 경우와
의전 등 모든 용접 준비를 최상의 수준에서 갖춰놓고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지 않는다. 그 편지에 학수고대한다는 말이 들은 한국과 아세안 정상회의 부산에서 열렸는데 제발 참석해 주십시오. 우리가 의전을 최고 수준에서 해주고 참석하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이렇게 썼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 하냐. 이 기회라도 놓치지 않고 현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한 새로운 계기점과 요건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권해와 번민도 충분히 이야기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가 온 후에도 몇 차례나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못 오신다면 특사라도 방문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청을 보내온 것만 보아도 잘할 수 있다. 참 이 문재인 이 사람이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이 대한민국 경제 10위권 우리 국방력 6위권에 들어가는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 아니면 김정은의 하수인인지 저희가 항상 이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제가 여러 차례 드렸는데 이거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제가 그전에도 이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내드립니다. 지금 북한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흐려질 대로 흐려진 남조선의 공기는 남북관계에 매우 회의적이며 남조선 당국도 북남 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우연히 민족공조가 아닌 외세 위주로 풀어나가려는 그릇된 입장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오멸한 현실이다. 지금 이 순간에조차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북남 관계 문제를 두고 미국에의 구걸 행각에 올랐다니 애당초 자주성도 독자성도 없이 모든 것을 외세의 손탁에 전적으로 떠넘기고 있는 상대와 마주 앉아 무엇을 논의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지금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연 지금의 시점이 북남 순회들만이 만날 때이겠는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마른 나무의 물레기라고 이런 때 도대체 북과 남이 만나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그런 만남이 과연 무슨 의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모처럼 찾아왔던 화해와 협력의 분풍을 흔적도 없이 날려보내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남조선 당국이 종이 한 장의 초청으로 조성된 험악한 상태를 손바닥 뒤집듯이 가볍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북한은 남북관계와 무관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대하는 것은 보여주기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저지른 잘못에 대해 반성과 죄스러운 마음으로 삼고초를 내도 모자랄 판국에 민족의 운명과 장래 문제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다른 나라 손님들을 요란하게 청해놓고 그들의 면전에서 북과 남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와 크게 인연이 없는 국제회의마당에서 만나 악수나 하고 사진이나 찍는 것을 어찌 민족의 송산 백두산에서 북남 수뇌분들이 두 손을 높이 맞잡고 역사적 순간에 비길 수 있겠는가? 다시금 명백히 말하건대 무슨 일이나 잘 되려면 때와 장소를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판문점과 평양, 백두산의 한 약속이 하나도 실현된 것이 없는 지금의 시점에 형식뿐인 북남 순회상봉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남측의 기대와 송이는 고맙지만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부산에 나가셔야 할 합당한 일을 끝끝내 찾아내지 못한 데 대해 이해해 주길 바란다. 자, 이것이 북한에서 한 그 요약본입니다. 이 요약본 전체가 아닙니다. 요약을 해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성스러운 백두산에 와가지고 거짓말을 가득 해놓고 내세 의존, 그 미국이죠. 이 미국에 굴종하면서 미국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면서 어떻게 자주성과 민족의 존엄성 다 짓밟히고 다 본인 주제에 무슨 우리 보고 오라 말라나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서도 간절하게 청하는데 그 사진이나 찍는 노름에 또 둘러리나 서라고. 이 벌써 둘러리 서는 것은 김여정이 작년도 9월 21일, 24일, 25일 이 염원한다고 이 문재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겠으면 오고 말겠으면 말고 초청했는데 초청장은 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청장을 보내면 당당하게 한국 아시아 정상회담 하는 부산에 김정은 위원장 북측 대표로 참석하는 것도 원래 없어 일종의. 그래도 우리가 주최 측이니까 한아시안 정상회담 참석자들에게 참석국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물론 김정은에게 정중하게 자 우리 한아시안에 드는데 남북평화 문제를 위해서 또 북한의 핵 문제를 위해서 와달라. 북한의 비핵화 한번 여기 와서 당신의 입장을 밝혀달라. 뭐 이렇게 떳떳하게 말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번에 국무위원장님께서 이번 특별 순회자 회의에 참석해 주실 것을 간절히 초청하는 친서를 정중히 보냅니다. 뭐 이런 친서가 다 있어요. 이거는 무슨 이게 2019년 11월 21일 날
문재인이 바로 김정은에게 보냈다는 그 친서 내용을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와대에서는 말도 이거 북한이 말 안 했으면 이런 친서 내용 간 것도 우리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죠. 이렇게 이 북한과 관련돼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USB 준 것도 전혀 거기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는지 그 USB를 주옥 수장이 넘겨주려면 국회라도 보고를 해야 되고 국회라도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냥 남북관계 경제 협력 어떻게 북한을 발전시켜 줄지에 대한 그걸 담아서 보냈다고 청와대가 밝혀했죠. 이것도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에게 몰래 주고 나서 언론에서 따지니까 거기는 남북경제 그런 발전 상황에 대해서 담겨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누구도 모릅니다. 이제 김정은이 아마 이런 것들을 폭로할까 봐 그런지 문재인 대통령은 또다시 친서노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노름 2019년도가 이것뿐만 아니라 2020년 또 여러 차례 오고 갔죠. 제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김여정 담화문 여러 차례 김여정 담화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공동연락사무소를 2022년도 폭파시키고 흔적도 없이 폭파시켜버렸죠. 그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우리 정부를 아주 입에 담지 못할 막말로 쏟아부었습니다. 맹비난했죠. 삶은 소대가리니 미친 개니 미국산 앵무새 이거 다 김여정이 이야기한 겁니다. 김여정은 지금 김정은의 입을 대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여정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가 다음번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직책이 무엇인지 정확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들도 깜짝 놀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또 보냈다고 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바로 청와대에서 내려와서 농사 짓겠다는 사람이 왜 이런 친서를 보냄으로써 우리 국격과 국민들에게 모욕감을 또다시 안겨줄까요?